자, 해냈습니다. 자각몽을 꾼 거예요. 꿈을 꾸는 동안 갑자기 자기 자신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마법을 부리거나 생각만으로도 물건을 옮길 수도 있고 나는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작은 구름 위에 앉아서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멋지네요. 하지만 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꿈의 세계가 아무리 엄청나게 보일지라도 조심해야 할 것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집에 있지만 꿈을 꾸고 있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뒤에 길이 있고 우거진 숲으로 이어져 있네요. 그리고 이 집은 낡았지만 매우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긴 복도에 서 있고 왼쪽에는 아름답고 복고풍으로 보이는 거실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햇빛이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비치는데 정말 마법과도 같습니다. 빨간 빈티지 소파, 두꺼운 녹색 양탄자, 커피 테이블, 큰 책장 2개, 구석에 있는 낡은 피아노, 창문 근처에는 식물도 있네요. 사는 사람이 없으면 물은 누가 주죠? 신경 쓰지 마세요. 피아노 바로 옆에 세워진 이 거울 좀 보세요. 천천히 한 발자국씩 무엇을 보게 될지 궁금해하며 그쪽으로 걸어가 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자각몽의 첫 번째 규칙은 여러분이 너무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울은 꽤 다르거나 왜곡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거울 속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 누가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거나 손이 비정상적으로 길거나 얼굴을 알아볼 수 없거나 뒤에 누군가가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꿈속의 거울은 분명히 이런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최악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이런 유혹은 뿌리치도록 하세요. 일단 자각몽의 전문가가 되면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만요. 다른 것들을 확인하면서 넘어가 보죠.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이게 꿈이라면 진짜 몸은 어디 있는 거죠? 아니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집중력을 잃으면 집이 사라지고 깨어날 거예요. 일단 자각몽에 빠지면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밖에 다른 것, 특히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을 생각한다면 안녕히 가세요. 운이 좋으면 다음에 만나요. 자, 여러분은 여전히 집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아닌 거실에 있는 물건에 집중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몇 가지를 더 확인해보죠. 잠깐, 멈추세요. 여러분은 갑자기 자신이 소름 끼치는 낡은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긴 왜 들어온 걸까요? 무슨 생각이었죠?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네요. 만약 누군가 여기 산다면요? 지금까지는 거실까지만 들어왔잖아요. 돌아서 복도로 돌아갑니다. 네, 들어온 문은 그대로 있지만 저쪽에 나무 계단이 있네요. 그 계단이 어디로 이어졌는지는 보기 어려울 거예요. 날이 갑자기 어두워진 건가요? 해가 진 거예요? 머릿속에 가장 큰 두려움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뱀이 쉿쉿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공룡처럼 거대한 동물의 소리인 걸까요? 으악, 여기 닭도 있는 거예요? 모든 공포의 대상이 여기 모두 모여 있어요.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여러분은 당황해서 돌아서서 도망칩니다. 이런, 문이 사라졌어요. 한 발짝만 발을 내디뎠는데 바닥이 뚫린 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덕분에 저는 여기도 피할 수 있겠네요. 자신을 두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공포의 시나리오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꿈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의 잠재의식이며 이 잠재의식은 모든 억압된 두려움을 알고 있어요. 작은 디테일 하나가 빠르게 증폭되어 멋진 자각몽을 악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꿈에서 깨거나요.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자, 집안의 멋진 것들에 초점을 맞춰보죠. 어둠은 사라졌어요. 아, 문도 돌아왔네요. 이제 밖으로 나가서 큰 길로 나가봅시다. 날씨 참 좋네요. 고등학교 때 친구 아닌가요? 잘 됐네요. 요전날 저 친구에 대한 생각을 했잖아요. 수다를 떨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거기 멈추세요. 자각몽의 경우 실제의 장소나 사람은 적게 등장할수록 좋습니다. 자각몽은 여러분이 모든 것이 진짜라고 느끼게 할 수 있거든요. 깨어나서 그 사람과 실제로 대화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잠재의식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실제로 만나게 된다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자각몽은 가짜 기억을 만들 수 있고 이는 모든 종류의 현실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집, 길, 그 옆에 있는 울창한 숲까지. 근데 갑자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당연하죠. 길이는 보통 저렇게 키가 크지 않아요.
여러분도 보통 위쪽 나뭇가지의 사과를 따기 위해 날아오를 수 없고요. 그리고 코끼리는 멋진 목걸이와 귀걸이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꿈나라에는 어떤 한계도 없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동안은 즐겨보세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지루한 꿈속으로 다시 돌아가 알람이 울리기 전까지 푹 잠을 자겠죠? 아니면 악몽에 자각몽을 꾸기도 합니다. 동어 반복이려나요? 만약 너무 흥분한다면 자각몽은 아주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네, 자각몽은 최고의 VR 시뮬레이션과도 같죠? 그러니까 끝까지 해내고 싶을 거예요. 물론 날 수도 있고 엄청난 폭포도 볼 수 있고 마법도 부리고 무지개를 타고 내려가고 코코넛과 야자수가 가득한 낙원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그런 일을 바로 시작하기 전에 긴장을 풀고 꿈을 진정시켜보세요. 길, 집, 초원처럼 평범한 것들부터 천천히 시작해보자고요. 우와, 저기 귀엽고 작은 토끼와 사슴 한 마리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꿈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깨지 않고 모든 미친 짓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숙련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놀라운 경험이 되어야지 꿈이 그저 따분하거나 실망스럽거나 너무 빨리 끝나길 바라진 않을 거예요. 그건 정말 최악이죠? 하지만 또한 계속 움직여야 해요. 목적 없이 돌아다니지는 마세요. 숲, 길, 집 등 처음에는 모두 흥미로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더 재미있는 것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세요. 자각몽에서는 시간이 실제보다 더 느리게 갑니다. 그러니 시간을 잘 쓰세요. 꿈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너무 애쓰지는 마세요. 일단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놀라움을 경험해보세요. 잠재의식의 어두운 구석에 숨겨져 있던 공포증은 아니길 바랄게요. 꿈에서 계속 눈을 뜨고 있으세요. 꿈속의 모든 경이로운 장면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눈을 많이 감는 것은 빨리 깨고 싶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나쁜 꿈에 갇혀서 그 무서운 생명체들을 사라지게 할 수 없을 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좋은 곳에 있다면 아니겠죠? 자각몽이나 규칙적인 꿈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꿈은 모두 렘수면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비렘수면에서는 눈의 움직임, 심박수, 뇌파가 점점 느려집니다. 그러다 쾅! 렘수면이 돌아오면 뇌는 다시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자각몽은 세계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최소 한 번은 경험해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꿈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나쁜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사람들은 현실을 차단해버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거기 있을 때는 버킷리스트에 있는 건 모두 해보세요. 하늘을 나는 건 어때요? 높은 산 꼭대기에 있고 두터운 솜털구름이 주위에 있습니다. 땅이 어디죠? 아래를 봅니다. 우와, 꿈에서는 고소공포증이 없네요.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통해 뿜어져 나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럼 이제 점프를 하고 날개를 펼쳐보세요. 그나저나 이제 날개도 생기셨답니다. 아니면 저처럼 바다 깊은 곳을 헤엄치고 싶다면요. 작은 배를 위에서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맑은 공기가 폐에 차는 걸 느껴보세요. 마지막 숨을 들이마시면서 몸을 웅크리고 점프! 가장 좋은 건 꿈을 꾸고 있을 때는 소금물 때문에 눈이 따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깊고 깊은 지하에 있는 어두운 미로를 상상해보세요. 숨은 위험과 예상치 못한 발견으로 가득하죠. 손전등을 들고 역사상 가장 으스스한 동굴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릴게요. 목록의 첫 번째 목적지는 엘라베마에 있는 캐톨릭 동굴입니다. 원래 이곳은 박쥐 동굴이라고 불렸지만 나중에 그 모양 때문에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동굴에 다가가면 폭 38m, 높이 8m의 거대한 입구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웅장한 입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동굴 안에는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지형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도 둘레가 74m에 달하는 높이 14m의 거대한 석순인 골리앗일 거예요. 그 밖에도 유문석 벽 위에 균형을 잡고 있는 원시인, 얼어붙은 폭포, 높이 솟은 석순의 숲 등 놀라운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흥미진진한 장소가 어떻게 가장 무서운 동굴 목록에 올랐을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동굴의 전체 크기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굴의 약 3.2km 정도만 지도가 만들어져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어요.
이 동굴은 때때로 위험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4년 개봉한 공상과학 영화 What Waits Below의 감독들은 대성당 동굴에서 많은 장면을 촬영했는데요. 촬영 도중 17명의 출연진과 제작진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걸려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심각한 결과를 간신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 캘리포니아 무닝 동굴로 더 이동해 볼게요. 이곳을 특히 소름 끼치게 만드는 건 귀괴한 숨 쉬는 소리예요. 이 소리는 동굴 바닥에 있는 병 모양의 구멍을 통해 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합니다. 이 호흡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면 이 불길한 호흡 때문에 그곳을 피하게 될지도 몰라요. 반면에 이 신음소리는 일부 모험심 강한 영혼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개는 끝이 좋지 않았죠. 연구원들은 약 13,000년 전 동굴의 125m 높이의 틈으로 떨어진 100명 이상의 선사시대 사람들의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요즘에는 동굴을 둘러보는 투어를 할 수 있지만 수직 입구로 50m 이상 깊숙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특별히 대담한 기분이 든다면 레페를 타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딕 양식의 연철 계단을 이용해서 나가야 해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꽤 긴 길이니까요. 다음으로 방문하게 될 동굴은 불길하게도 헬홀이라고 불립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몇 편의 공포 영화에 영감을 줄 정도로 악명이 높은 곳이에요. 이름과는 달리 이곳은 쌀쌀한 곳이지만 그 차이만큼이나 오싹한 기운이 느껴지기도 해요. 동굴 내부의 평균 온도가 8.3도이기 때문에 박쥐를 비롯해 동굴에 서식하는 다양한 희귀동물들에게 완벽한 서식지예요. 실제로 겨울이 되면 이 동굴에는 전 세계 버지니아 큰귀 박쥐 개체수의 약 절반이 서식합니다. 큰귀 박쥐는 멸종 위기에 처한 매우 취약한 생물이에요. 삐걱거리며 날개를 펄럭이는 2만 마리의 박쥐떼를 보고 나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벨 위치 동굴은 테네시에 위치한 비교적 작은 지형입니다. 그리고 순진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환상적이고 끔찍한 이야기의 초점 역할을 하죠. 전설에 따르면 19세기 초에 농부와 그의 가족은 유령의 장난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해요. 밤에 많은 소음을 내고 침대에서 시트를 찢고 농부와 그의 가족 중 일부를 물리적으로 공격하기도 했어요. 결국 농부는 세상을 떠났고 그 옆에서 알 수 없는 검은 액체가 담긴 병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령이 어떻게든 그를 독살했다고 믿었어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령은 농부의 가족을 홀로 떠났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유령이 농장 근처의 동굴로 돌아갔다고 확신했어요. 또한 이 신비로운 생명체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고 믿었죠. 오늘날에도 지역 주민들은 동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들은 한때 농부의 가족을 조롱했던 유령과 관련이 있다고 굳게 믿어요. 아무리 회의적인 분이라도 동굴에 들어가면 소름이 돋을 것 같아요. 이곳은 사우스 다코타에 있는 윈드 케이브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동굴에는 그다지 무서운 게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박쥐떼도 없고 고대 유적이나 유독가스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동굴에는 소름 끼치는 매우 희귀한 지질학적 특징이 숨어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이보다 더 광범위한 박스워크 방해석 네트워크를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윈드케이브는 어떻게 박스워크 유적을 위한 완벽한 조건을 만들었을까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암각화가 거대한 거미줄을 너무 많이 닮았다는 점이에요. 비록 지질학적 이상현상일지라도 이 석회암을 보면 수많은 동굴거미들이 가느다란 광물 가닥을 따라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죠.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은 곳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이곳은 신비롭거나 위험한 곳은 아니지만 좀 독특해요. 이 동굴 안의 생명체는 약 550만 년 동안 외부 세계와 격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빌 동굴 내부의 환경은 세계 어느 곳과도 다릅니다. 동굴 내부의 심각한 햇빛 부족과 공기의 독성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생태계가 번성하고 있어요. 이 동굴은 루마니아 흑해에서 서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데 1986년에 처음 발견됐습니다. 요즘에는 특별한 허가가 있어야만 방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허가를 받았더라도 중앙동굴은 매우 좁은 석회암 터널과 수직 샤프트에 의해 자연스럽게 보호됩니다. 그래서 밀실 공포증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동굴 깊숙한 곳의 공기는 바깥 공기보다 산소가 2배나 적어요.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숨 쉴 수 있는 가장 신선한 공기가 아니라는 뜻이죠. 또한 동굴 내부는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혹독한 조건의 칵테일에도 불구하고 또는 덕분에라고 해야 할까요? 이 사이트는 생물학자들에게 진정한 금광입니다. 이곳에 생명체가 번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1996년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이곳에 서식하는 48종의 생물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33종은 이 동굴에서만 볼 수 있는 종이에요. 동굴에 서식하는 대부분의 생물은 아주 작아요. 이들은 긴 팔다리와 더듬이를 가지고 있어 어둠 속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력이 없고 색소가 없는 것도 당연해요. 완전한 어둠 속에서 앞을 볼 필요도 없을 거고 아무도 보지 않는데 예쁘고 화려할 필요도 없지 않겠어요? 이제 그다지 놀랍지 않지만 매우 색다른 동굴을 하나 더 탐험할 준비를 하세요. 멕시코에 있는 수정의 동굴이라고도 불리는 자이언트 크리스탈 동굴입니다. 이 거대한 수정은 동굴에서 물을 퍼낸 후 광업회사에 의해 2000개나 발견됐어요. 그 후 2명의 광부가 걸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 수정을 발견했습니다.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이 수정은 사실 지하 300m 깊이에 숨어있는 거대한 석고 기둥이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수정이 이미 50만 년 동안 자라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수많은 수정들이 매우 길고 넓어서 걸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이 경이로운 자연을 방문하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자이언트 크리스탈 동굴은 쉽게 함정으로 변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몰라요. 수만 년 동안 지하수로 채워져 있었는데 원래는 지구 깊숙한 곳에 위치한 마그마 방에 의해 입구가 위로 밀려 올라온 거였어요. 동굴 아래의 마그마는 물을 뜨겁게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물의 온도가 58도 이하로 떨어졌고 그 결과 물은 칼슘과 황산염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으며 그 입자들은 석고로 재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얀 색조의 결정체가 동굴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물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수 있었죠. 늪에 숨어있는 가장 이상하고 무서운 것을 보려면 프랑스 스팅 자연보호구역으로 가야 해요. 만약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뭔지 모른 채 혼자 이 장소에 간다면 거기서 보게 된 것을 평생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랫동안 악몽으로 여러분을 괴롭히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차를 타고 이 늪지대에 왔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른 아침 자연이 깨어나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여러분은 조심스럽게 풀밭을 지나 초록의 늪으로 나와요. 이때 실루엣이 보여요. 그 생물은 물 위로 몸을 구부리며 해안에 있어요. 사람처럼 보여요. 쪼그리고 앉아있네요. 다리는 메뚜기처럼 길고 가는 팔은 나뭇가지를 닮았어요. 이 깡마른 생물은 진흙과 녹조로 완전히 덮여 있어요. 바로 저기 앉아있는데 여러분보다 훨씬 더 커 보여요. 여러분은 이상한 늪 괴물이 여러분을 알아채지 못하길 바라며 공포에 질려 천천히 뒤로 물러나요. 그때 잔디 위에 또 다른 비슷한 생물이 누워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 개 있네요.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괴물들이 그 소리를 들을까봐 겁나요. 다행히도 눈에 띄지 않고 차에 올라타서 거기서 차를 몰고 나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방금 호모 알구스를 본 거예요. 조류와 진흙으로 구성된 늪 생물이죠. 네, 으스스해 보이지만 걱정 마세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한 건축가가 만든 조각상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창작물의 도움으로 자연계에서 늪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사람들은 늪을 뭔가 끔찍한 것과 연관짓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양의 담수 보유고이자 수천 마리 생명체들의 서식처예요. 삶은 늪에서 시작하고 끝나요. 그리고 물론 많은 무서운 전설과 동화가 이 장소를 중심으로 등장하죠. 조각가는 자연의 특징과 소름 끼치는 민화를 이 조각상들에 결합시키기로 했어요. 호모 알구스의 색, 질감, 코팅은 주변 경관과 함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해요. 다음 불가사의한 건 밤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불 또는 으스스한 빛이라고 불리는 이상하고 희귀한 현상이에요. 자, 여러분은 영국의 작은 마을 두 곳 사이의 고속도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어요. 달은 밝게 빛나고 여러분은 도로를 벗어나 늪지대를 배회하기로 해요. 차에서 나와 이상한 주황색 공이 물 바로 위에 떠 있는 걸 알아차리죠. 이 공은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 여러분을 더 가까이 유인하는 것 같아 보여요. 혹시 석유 램프를 든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 건 아닐까요? 그 옆에 공 2개가 더 나타나요. 겁이 납니다.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면 함정에 빠지게 될 거예요. 늪을 걷는 건 위험해요.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이 현상을 봐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공을 따라갔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불에 접근했던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전에 사람들은 이게 다른 세계에서 온 신비한 생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날 과학이 이 현상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어요. 늪지대에서 자라는 생물, 발광하는 곰팡이와 해조류는 어둠 속에서 파랗게 빛날 수 있어요. 멀리서 보면 오렌지색 공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죠. 바람과 물이 이 해조류를 흔들면 이것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것 같아 보여요. 또 늪은 풀, 찰흙, 나뭇잎, 가지 같은 많은 식물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게 분해돼서 메탄을 배출해요. 이 물질이 공기와 접촉되자마자 점화되어 불덩어리 형태로 솟아올라요. 이제 엘라베마 프렛빌 마을 근처에 왔어요. 여기 10대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늪이 있어요. 젊은 남녀들이 유령과 환상적인 괴물들을 만나기 위해 이곳으로 와요. 물론 이것들은 모두가 서로에게 들려주길 좋아하는 동화이자 전설들이에요. 하지만 가끔 지역 주민들은 늪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어요. 마치 뭔가 무거운 게 단단한 것 위로 떨어지는 것처럼 들리죠. 자, 작은 마을, 호기심 많은 10대들, 소름 끼치는 이야기와 전설, 그리고 베어크릭 늪이라고 불리는 장소를 상상해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훌륭한 공포 영화의 완벽한 요소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겠네요. 2014년 카운티 보안관은 이 늪지대를 지나는 비포장 도로를 운전하며 마을 사이를 달리고 있었어요.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그의 시야의 한 구석에서 녹색물 밖으로 뭔가 이상하게 튀어나오는 걸 발견했어요. 그는 차를 세웠고 내렸고 소름 끼치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늪에서 대나무 말뚝이 튀어나와 있었고 그 위에 인형 21개가 박혀 있었어요. 대부분 도자기였어요. 비싸고 고풍스러워 보였어요. 실제로도 이 수집품은 엄청난 돈의 가치가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이것들을 너무나도 끔찍한 상태로 늪에 버려두었어요. 인형들의 얼굴과 머리카락은 마치 누군가가 그들의 미소와 눈을 지우고 싶어하는 것처럼 흰 페인트로 덮여 있었어요. 보안관은 그걸 일종의 기분 나쁜 할로윈 장난으로 판단했고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무실로 돌아와 동료들에게 자기가 발견한 것에 대해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경찰관 중 한 명이 그 인형들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죠. 입소문이 났어요. 지역 주민들은 보안관 사무실에 자신들의 우려를 표명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의식 같은 거라면요? 누가 그런 거죠? 인형은 늪에 얼마나 오래 있을 건가요? 이런 반응 후에 몇몇 경찰관들이 카누를 타고 30분 정도 노를 저어 인형이 있는 곳에 갔어요. 주인의 신원은 확인할 수 없었어요. 유일한 단서는 영토를 소유한 벌목 회사였죠. 경찰이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 주인이 온다면 인형들을 다 그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어요. 늪이 숨기는 가장 끔찍한 일에는 신비로운 게 없어요. 이것들은 신비한 생물이나 이상한 물체가 아니에요. 악어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악어가 제일 큰 위협이 되는 한 곳으로 갈 거예요. 이곳은 동남아시아의 람리 섬이에요. 이 늪들을 통과하는 동안 처음에는 어떠한 의심스러운 걸 보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곧 모든 게 조용해졌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너무 조용해요. 이상한 소리가 들릴 거예요. 마치 진흙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은 소리요. 여러분 주위의 늪이 흔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진흙과 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악어의 등이에요. 이 생물들은 알아차리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수십 마리가 있어요.
각각 길이가 7m에 이를 수 있어요. 승용차의 거의 2배 정도죠. 그리고 악어의 몸무게는 1톤보다 약간 적어요. 파충류 한 마리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수십 마리는 완전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죠. 악어는 인내심이 강하고 아주 빨라요. 늪에 숨었다가 갑자기 여러분을 공격해요. 다행히도 지금 이 섬에는 악어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지난 세기에는 많이 있었어요. 40년대의 악어들은 거대한 파충류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날 이 사람들 중 몇 명만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죠. 기네스 세계 기록에서 이 사건은 동물에 의해 야기된 가장 큰 인간 재앙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가장 특이하지만 분명 가장 끔찍한 발견은 아닌 곳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곳은 늪 유령이라고 불리는데 커다란 비행기예요. 40년대에 조종사가 이 늪에 불시착했어요. 그는 파푸아뉴기니 상공을 날아가고 있었고 밀밭에 착륙하기를 바랬죠. 불행하게도 시야가 좋지 않아서 거대한 늪이 있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조종사와 2명의 다른 승무원들이 경착륙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들은 비행기에서 내려 이틀 동안 날카로운 풀을 헤치며 기를 내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들은 수백만 마리의 모기를 퇴치하면서 늪을 걷고 있었죠. 드디어 마른 땅에 도착했어요. 현지인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조종사들을 자신들의 마을로 데려갔어요. 그 후 생존자들은 카누에 앉아 강을 내려가 도로에 다다랐어요. 모두가 비행기에 대해 잊어버렸어요. 진흙과 해조류로 뒤덮인 채 약 30년 동안 늪에 놓여 있었어요. 이게 지역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그 후 1972년에 오스트리아에서 온 몇몇 남자들이 우연히 그 비행기를 발견했고 사진을 몇 장 찍고 신문에 게시했죠. 그 순간 그 비행기는 유명해졌어요. 2016년 한 미국인 구조대원이 비행기를 분해해서 늪에서 끌어냈어요.